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시는 마늘과 양파, 이 두 가지 작물은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볼 때 이 5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5월에 양파의 구와 마늘의 임편이 집중적으로 비대하는 시기고, 또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확도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요, 5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월달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파종하고 월동 준비해서 월동시키고 또 2월, 3월에 추비하시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예요.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그런 마늘과 양파에 수확기가 임박한 이 시기에 농약을 막 사용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농약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적인 방법으로 이런 질병들을 좀 방제하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제 수칙이라든지 재배 수칙을 좀 지켜서 이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의 마늘과 양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늘과 양파를 좀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마늘과 양파밭 전체에 살균 방제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5월 방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별 계획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설령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농약을 살포하실 계획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 농약 사용보다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수확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을 마늘과 양파, 거기에 끝까지 화학농약을 자꾸 사용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인증 자재 그러면 방제율이 좀 걱정되시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하려면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돼요. 전부 어떤 질병에 어느 정도 방제율이 있는지가 다 성적표로 나옵니다. 제가 이 제품, 이 판커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판커트라는 제품에도 시험 성적서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마름병이라든지 곰팡이병 이런 것들은 80%가 넘는 방제율이 나오기도 하고요, 검은무늬병, 탄저병, 썩은병 이런 것들은 방제율이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제율만 보면 화학농약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는 건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료만 봐도요, 우리가 흔히 먹는 자몽이라는 그런 열대 과일에서 추출한 물질이니까 안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확보가 됐고 효과도 확보가 됐으니까 굳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확기까지 화학농약을 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제 고추 농사, 오이 농사 막 시작하잖아요. 거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구입해 놓으셨던 분들 썩혀 놓지 마세요. 고추에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마늘, 양파에도 이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사용량은요, 보통 한 말 기준으로 해서 20ml에서 40ml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늘어난다 그래서 약해가 나타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유기농 자재의 좋은 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어린 가지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나머지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댓글란에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양파의 주요 질병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감염된 종구와 토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 심각한 게 그 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종구가 감염되니까 올해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그 감염증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날씨예요. 마늘과 양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두 가지가 있는데, 녹병이라는 것과 입마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날씨의 영향이 좀 달라요. 녹병은 2월, 3월, 4월 이때
좀 차갑고 비가 많이 오면 녹병이 출현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입마름병은 4월, 5월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으면 생겨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입마름병이 많이 생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양분의 문제예요. 특히 질소질 비료의 문제. 질소질 비료를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추비를 3월 말 4월 중순까지는 끝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좀 더 크게 키워 보시려고 계속 추비를 하시게 되면 웃자람이 생겨서 조직이 약해집니다. 세포벽이 얇아져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상처가 생기기가 쉽죠. 세포벽이 얇고 조직이 무르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감염균이 침투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질소질 추비를 늦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주요 감염의 원인이 되고요. 지금부터 마늘과 양파에 주로 생기는 입마름병에 대한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늘과 양파의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잎을 시작으로 해서 심해지면 잎집까지 내려가고요. 잎집에서 인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인편이라는 건 땅속에 있는 마늘이죠. 거기까지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잎에. 그러다가 이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은 담갈색, 즉 진한 갈색 무늬가 나타나요. 그리고 중심부에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차 상하로 길게 확산이 되면서 말라 죽어요. 양파는 이와 좀 다릅니다. 잎 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황백색으로 말라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생리적 결함도 비슷한 형태를 띠죠. 칼슘 결핍 같은 거, 물 부족 같은 거. 그런데 그거와 다른 건 건전한 부위와 상처가 있는 부위의 경계선에 푸른 빛이 나타나면서 병증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이 입마름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 다습한 5월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전에 방제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걸리면 그 증상이 밭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조치가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무름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름병은 조직이 말 그대로 물러 썩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추비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질소질 추비. 그래서 웃자람 현상을 보이다가 결국에 조직이 물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서 30도가 넘는 고온이 나타나고 비가 자주 내리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 무름병이 와요. 그러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칼슘 시비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제 활동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농약으로 해결하고 또 사후에 해결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방제도 잘 안 됩니다. 예방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약제 말고 여러분들이 밭에서 하실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조치 또 재배 방법 등을 통해서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몇 가지가 해당돼요. 질소질 추비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웃자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작물로 자라요. 그리고 두 번째, 5월은 어차피 물주기를 자주 하셔야 되는데 이 물주기의 효과가 구가 커지게 하는 양분 공급이나 이런 것도 잘 하지만 이 예방에도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물주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서 포장이 좀 건조하다 싶으면 물주기를 일주일에 2, 3회 실시해 주셔야 되고 포장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찰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밭을 자꾸 드나드시죠. 그러면서 줄기가 꺾입니다. 혹은 마늘은 좀 덜한 편인데 양파는 줄기가 옆으로 늘어지죠. 잎이 막 늘어집니다, 옆으로. 그럼 그걸 또 밟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게 다 감염의 원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잎이 늘어지기 시작을 하면 줄을 띄워서라도 이 줄들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닐 때 밟고 다니지는 마세요. 그게 전부 훼손이 돼서 감염 통로가 된다고요. 다음, 만약에 감염된 어떤 개체가 발견이 되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놔둬봐야 개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제거해서 멀리 내다 버리거나 땅에 깊이 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밭에서 사소하게 할 수 있는 행동 수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월 한 달 동안만은 그 불안해하면서 농약 자꾸 쓰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이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방제 방법을 사용하셔서 마늘과 양파 깨끗하고 안전하게 재배하시길 바라겠고요. 텃밭에서 지킬 수 있는 기본 행동 수칙들, 재배 수칙들 잘 지키셔서 끝까지 문제없이 수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